자, 여러분들 그 계산해봤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산 한번 해봤어요. 나머지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욕실 그 벽 타일 여러분들 확인한 거랑 계산한 거랑 저랑 한 거랑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욕실 벽 타일 볼게요. 욕실 벽 타일 메인 400, 250각짜리 타일 넘버 0.5 타일 넘버 5번에 해당되는 거죠. 도면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계산하기 막 까다로워요. 보면 욕실 벽체에 보면 자, 여기 지금 이쪽에 모자이크 타일 붙는 부분 빼고 한 면 빼고 다 이어지는데 이 벽 타일은 또 이 벽 타일 중에서 이 개구부 화장실 문 부분은 또 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길이를 계산해 보면 여기 지금 이제 400 몇 각이죠? 여기 지금 400에 200각 250각짜리 타일이 붙는 그 부분을 다 더하면 길이를 다 더하면 평면상에서 보면은 자,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평면상에서 보면 자, 요 부분이죠. 여기 요렇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랑 자, 이렇게 가는 부분 타일. 요 타일을 다 더했더니 저는 5.4가 나왔어요. 5.4. 자, 5.4에다가 높이를 2.38로 해요. 왜냐면 지금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높이가 다른데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2cm 이 단차가 있죠. 여기 지금 3cm의 단차가 있는데 그냥 넓은 거 기준으로 해서 이걸 또 따로따로 하려니까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그냥 큰 거 기준으로 해서 2.38을 곱했어요. 그래서 면적이 나오고 자, 욕실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이제 모자이크 타일이 붙는 이 부분은 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아마 1m인가 했을 거예요. 1m 곱하기 2.38 1m인가요? 아무튼 그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엑셀 파일로 다시 가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0. 자, 저 다 다 더한 거가 5.14 곱하기 높이 2.38에다가 할증률을 곱한 게 12.60이 나오고 할증률 곱하지 않은 거 제가 옆에 살짝 섞어놨어요. 자, 그리고 욕실 벽 타일 같은 경우도 아까였던 그 모자이크 타일 부분이죠. 타일 공유에 해당되는 게 길이가 1.0에 높이 2.38 그래서 요거 지금 소요량을 1.38을 곱하지 않은 그 정미량은 2.38이죠. 1 곱하니까 2.38이고 1.03 할증을 고려한 게 2.45 이고요. 자, 주방벽 타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도면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도면에 보면 주방벽 타일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평면상에도 타일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입면상으로는 여기 좀 타일이 붙긴 하지만 제대로 된 그 도면을 제가 요 도면에 좀 생략된 도면들을 몇 개 더 보완을 해서 보면 자, 요게 그 붙는 도면인데요. 주방 벽타일 붙는 도면인데 이거는 캐드 파일로 이거 뭐죠?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걸 배포가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타일이 붙어 있죠. 주방 벽타일에 자, 타일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상부장이 이렇게 있고 하부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하부장과 상부장이 살짝 겹쳐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타일을 시공합니다. 딱 맞춰 시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타일의 장수대로 타일 지금 250각짜리니까 조금 여유있게 250각짜리보다 조금 여유있게 하나 정도를 더 떼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250각짜리가 3개가 들어가서 높이는 지금 0.75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타일 붙는 면이 기역자로 꺾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 기역자로 평면상에서 꺾어져가지고 이쪽 냉장고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빡치가 있다고 하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냉장고 지금 그 EP 패널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시공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00에다가 자, 요거 더하면은 1.25인가? 1.25죠? 25? 1.25. 1호인가요? 잠깐만요. 1.15가 되네, 그죠? 헷갈리네, 1.15. 1.15랑 1.9를 더한 값이 얼마죠? 제가 계산했었는데, 그죠? 주방벽 타일이 1.9에 1.5였나요? 잠깐만 헷갈리네 또. 1.9에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암산이 안 돼서 머리가 이제 많이 죽어서 계산기를 두들겨야 될 것 같아. 0.84죠? 0.84 더하기 0.31은
1.15가 맞네. 1.15. 근데 여기를 내가 아까 잘못 계산했네. 이게 주방 올 때 1.15가 돼야 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네. 자, 여기서 이걸 같이 계산합시다. 1.9 더하기 1.15는 3.05죠? 3.05. 3.05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0.75. 아까 2.5짜리 3장이었으니까 2.3이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잘못 계산했어요. 여기가 2.3이 돼야 되네. 2.3 살짝 적어놓고, 그 다음에 소요를 할증률을 고려한, 마이너스가 됐네. 잠깐만요. 다시 0. 다시 처음부터 다시 1.9 더하기죠. 더하기 1.15는 0.35 곱하기 높이 0.75는 2.29. 그죠? 2.29. 이게 막 틀려요. 그래서 같이 더블 체크 안 하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견적할 때 더블 체크 하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견적 물량을 뽑는 거예요. 자, 2.29 맞죠? 2.29 곱하기 이게 지금 정밀량이고, 자, 소요량은 여기다가 1.3을 곱하면 되는 거죠. 1.03은 2.35 36. 그러면 여기가 이게 잘못됐네. 그죠? 2.36 됐죠? 됐어요. 그래서 주방 벽타일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했고, 그러면 요것도 달라진 거죠. 2.39니까 이거 2.38 대신에 2.39가 돼야 되니까 2.39가 돼야 되니까 다시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 벽타일 시공하는 거 8.07 더하기 8.07 더하기 2.38 더하기 2.3 2.29지 2.29 12.74.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는 12.74.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세요. 제가 틀린 것이 있고 여러분 틀린 것이 있으니까 좀 틀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라도 아니면 뭐 카톡으로라도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12.74가 맞아요. 제가 일단 계산한 거는. 그래서 자, 지금 딱 완성이 됐어요. 지금 수량산출 근거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견적을 뽑을 때 우리가 특히 타일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잠깐 얘기했지만, 타일 같은 경우는 재료량이 가격이 마감재가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자재에 비해서. 그리고 시공도 기간도 많이 워낙 좀 자재비에 어떤 스펙을 고르냐에 따라서, 내가 타일을 비싼 걸 고르냐 싼 걸 고르냐에 따라서 자재비에 어떤 그런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변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타일 같은 거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요량에다가 할증을 정확하게 구해서 물량을 뽑고, 그리고 공제되는 부분, 도어라든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제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계산을 해서 수량산출 근거표를 만들어 봤더니, 지금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바닥타일과 벽타일 두 개로 나눴죠. 부위별로 나눴고, 자, 그거 각각의 타일별로, 타일 종류별로 나눠서 타일 1번부터 7번까지 타일 종류를 다 나눠놓고, 타일은 지금 기본적으로 타일 수량을 뽑고, 거기다가 할증률을 3%를 고려해서 소요량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인건비는 따로 계산했어요. 인건비는 전체 들어가는 물량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은 인건비로 계산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인건비는, 자, 소요량은, 자, 각각의 소요량, 벽타일의 소요량이죠. 벽타일의 시공 물량이고, 바닥타일의 소요량이고, 각 부위별 소요량이고, 이거에 다 합친 할증률을 고려하지 않은 바닥의 수량을 합한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죠. 바닥타일 시공비에 해당되는 거고, 정밀량으로 뽑은 거고요. 자, 그리고 벽타일 같은 경우도 벽타일도 각각의 5번부터 7번까지 각각의 수량을 할증을 고려해서 뽑은 거가 요거고, 자, 그리고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만 이렇게 더해서 만든 게, 자, 12.74. 요거는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갖다가 대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량산출 근거표를 만들어 놨고, 내역서를 보면, 자, 내역서 현관 바닥 타일의
현관 바닥타일 TL01번이 지금 1.38에 들어갔어요. 자, 내역서를 시트로 가서, 자, 1.38. 현관 바닥타일 1.38. 자, 적어 놓고, 일단 수량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자, 타일 2. 다 가가지고, 타일 2도 1.81. 1.81이죠. 타일 2가 1.81. 욕실 전실 바닥 1.81. 1.81이고, 자, 그리고 세탁실 바닥 타일 볼까요? 세탁실 바닥 타일은 0.77, 좀 좁으니까 0.77. 0.77 적어 놓고, 그 다음 욕실 바닥 타일, 욕실 바닥 타일은 좀 많았죠? 2.39 해배, 2.39 적어 놓고, 자, 일단 시공비는 시공하는 면적을 따로 계산했었죠? 소량을, 그러니까 정밀량으로 했었죠? 6.16이었어요. 시공비는 따로 6.16. 시공 면적은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면적이고. 자, 그다음 벽 타일도 봅시다. 벽 타일도 어디 갔나? 자, 벽 타일은 메인이 12.6이죠. 12.6을 그대로 적어 놓고. 자, 그리고 욕실 벽 타일이죠. 벽 타일은 욕실 2.45. 그 다음에 주방 벽 타일도 구했어요. 소요량을 2.36. 아이고, 39가 됐네요. 36. 그리고 벽 타일 시공비는 소요량으로, 정밀량으로 뽑았죠. 자,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정밀량으로 더해서 12.74. 나머지는 그냥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단가를 조정해서 넣으면 되는데, 자, 단가를 넣기 전에, 단가는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관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좀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에 현관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통 폴리싱 타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천차만별이죠. 금액이. 뭐 수입산 비싼 타일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뭐 1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대리석 같이 비싼 것도 있고, 싼 중국산 타일 같은 경우는 뭐 3만원, 2만원대도 있고요. 더 싼 것도 있고. 그래서 폴리싱 타일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펙을 고르잖아요. 디자인의 입장으로 스펙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수입산으로 해가지고 조금 비싼 걸 넣겠다 라고 하면은 뭐 한 45,000원짜리 적당하게 45,000원짜리 45,000원짜리 비싼 거 넣읍시다. 자, 비싼 45,000원짜리를 하나 넣었어요. 폴리싱 타일은. 자, 그러니까 45,000원을 넣는 순간 지금 곱하기 해가지고 1.38 곱하기 해서 지금 수량이 다, 산식이 다 작성이 되죠. 자, 그리고 욕실 전실 타일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현관보다 조금 덜 싼 걸 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조금 그레이드가 현관이 제일 비싼 걸 넣고, 욕실 전실은 조금 그냥 좀 노멀한 거 본다고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 36,000원 정도 넣읍시다. 36,000원 넣고요. 그리고 세탁실 바닥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질 타일 넣어요. 보통 폴리싱 타일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질 타일 좀 싼 거, 독일 자기질 타일이 기본적으로 금액이 저렴하죠. 그래서 자기질 타일 싼 거 해서 그냥 싼 거는 뭐 한 12,000원짜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15,000원 넣읍시다. 한 15,000원 넣어주고, 욕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기질 타일 넣고 폴리싱 타일 넣어도 상관없는데, 폴리싱 자기질 다 자기질 타일이죠. 조금 욕실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욕실보다 조금 더, 세탁실보다 좀 고급스러우면 되겠죠. 그래서 한 27,000원 정도짜리 하나 골랐어요. 자, 그리고 시공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나눠준 거에 1위대가를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자료에서, 어디 갔냐. 자료에서 1위대가 정리 잔거 있어요. 1위대가 정리 입찰용으로 우리가 공사를 입찰할 때 공사를 따기 위해서 견적을 내잖아요. 우리 평당으로 하기도 하지만, 자, 1위대가 입찰용으로 조금 오래된 거,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그 1위대가 표예요. 그래서 어떤 한 공사를 실행할 때, 입찰을 할 때 단가를, 시공비에 대한 단가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 자, 좌측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경량, 위에서 보면 경량 뭐 있고, 금속, 목공사, 그다음에 도장, 습식, 유리 쭉쭉 있는데, 밑에 보면 타일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그냥 금액을 그냥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실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금액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넣겠지. 입찰할 때는 그냥 그 금액으로 바로 넣으면은 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넣었다가 뭐 내고 하든 일단은 조금 이유를 어느 정도 좀 보면서도 그 공사를 딸 수 있게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해 놓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마다. 자, 타일 보니까 바닥 타일 있고 벽체 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요즘 바닥 타일 있고 벽체가 있는데 벽체 같은 경우는 뭐 건식도 있고 반건식도 있고 압착도 있고 공법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바닥 타일 먼저 보는 거니까 자,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밑에 요거 그렇게 가려져 있는데 습식 있고 압착이 있어요. 압착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은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데 뭐 공법이 좀 달라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바닥 타일은 제곱미터당 22,000원을 우리가 인건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금액을 그냥 그대로 넣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엑셀표에다가 인건비를 넣는데 여기다가 넣는 게 여기 자재비니까 인건비에다가만 넣는 거죠. 여기다가 22,000원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이거를 시공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는 6제곱미터니까 뭐 22,000 해배당 22,000원이니까 이거 전체 바닥 시공하는데 13만원 정도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인 1조를 한다고 보고 두 명이서 작업을 하면은 일당이 뭐 한 4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4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한 두 명이서 작업을 하면 한 두 개, 세 개에서 한 네 개 세대를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금액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할 때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실 벽 타일은 그냥 임의로 적어 놓을게요. 임의로 욕실 벽 타일은 보통 어떤 타일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도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많이 쓰는 물론 뭐 더 고급스럽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기질 타일 넣을게요. 도기질 타일 싼 거. 바닥보다는 좀 싼 거, 욕실 벽체보다 바닥보다 싼 거 해서 한 22,000원짜리 그래도 24,000원짜리 봅시다. 24,000원짜리 넣고 요즘은 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다 더 이제 업되는데 이거 이제 근데 공사 규모가 크니까 좀 자재는 조금 그거 시중에서 파는 금액보다는 좀 더 쌀 수가 있죠.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뭐 몇천 세대를 지금 작업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실 벽파다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거 좀 비싸죠. 포인트니까 이거 한 9만원 넣읍시다. 9만원 넣으면 센가? 9만원 넣읍시다. 그래도 과감하게 9만원 넣어주고 그다음 주방 벽 타일도 보통은 뭐 폴리신 타일 아니 뭐 도기질 타일 많이 넣습니다. 화장실 벽지에 넣는 거. 또는 타일 안 넣고 뭐 금속이라든가 뭐 유리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요즘 인조드레스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타일로 시공을 한 거니까 자, 요거 욕실 벽 타일이랑 똑같은 걸로 27,000원짜리로 볼게요. 자, 그래서 금액을 다 넣었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액이 지금 현식이. 자, 그리고 봤더니 벽 타일 시공비를 요거 인건비를 넣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다 아까 봤던 자, 우리 지금 1대가표를 보도록 하면 자, 벽타일가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벽체가 있는데 습식 반건식 건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떠붙임 공법으로 떠바리 공법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게 바로 습식 공법이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습식 건식 반식 다 똑같아요. 금액은 25,000원. 근데 모자이크 타일은 3만원 좀 비싸네요. 근데 여기 지금 벽체가 모자이크 타일 좀 벽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니까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25,000원인데 모자이크 타일이 좀 비싸니까 그냥 26,000원 넣읍시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26,000원 전체 다 넣었더니 이제 이런 금액이 나오죠. 여기가 안 보이는 이유는 좀 이렇게 펴야겠죠. 자, 그래서 금액을 지금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역서를 좀 확인해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체 금액은 지금 이제 12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120만원 한번 금액을 봅시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일 공사를 하는데 자, 현관 우리 벽 타일 우리 종류 부위별로 벽 타일 바닥 타일하고 벽 타일 일단은 부위별로 구분을 해놨고 자, 그 각각에 들어가는 스펙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스펙들 뭐 T1, 타일 2, 타일 3, 타일 4 다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타일 다 골라야겠죠. 스펙을.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단가는 여러분들이 고른 사람이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디자인. 근데 조금 더 금액을 낮추려면 좀 싼 타일 좀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타일들의 단가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면서 일단 결정이 된 사항들이고, 자, 그 내용들에 대한 물량을 이제 수량을 이제 파악을 했죠. 근데 이 수량은 할증률을 고려한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의 수량은 할증률을 고려한 수량이었던 거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고
그래서 자재비만 따로 보면은 저렇게 나오고, 이게 자재비가 쭉 계산이 되니까 자재비가 뭐 한 78만 원에 인건비는 한 5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시공비는 따로 보면 보통 우리가 자재비랑 농업비 단가를 같은 줄에다가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타일과 시공 같은 경우는 할증을 고려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할증을 우리가 자재에다가는 할증을 고려하지만 이거 시공하는 면적은 할증을 고려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없는 거를 갖다가 우리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3%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이거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세대를 몇천 세대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사실 타일 들어가고, 실제로는 여기가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부자재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안 들어갔대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비에다가 들어가는 거죠. 이 경비 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인건비 쪽에다가 이제 간접자재비로 살짝 넣어주거나, 또는 아니면 그 간접 재료비로 해가지고 이 단가에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공급받을 때 아예 자재비를 같이 포함해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인건비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자재를 가져와서 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어요. 보통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하나 할 때는 보통 타일 업체에서 부자재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단가랑 부자재 단가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가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공사 규모가 큰 거에는 그냥 자재만 싸줘요. 워낙 몇만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재만 갖다 싸주고, 실제로 부자재 같은 것들은 뭐 몰탈이라든가 본드라든가 뭐 강비 이런 것들은 시공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간접 재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경비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요 내역서를 보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그거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따로 한다는 거. 타일 공사에서는 인건비를 같은 줄에다 넣는 게 아니라 따로 구해서 한꺼번에 더해서 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뭐 벽타일 시공하는 거랑 바닥타일 시공하는 거랑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벽타일 시공하는 거랑 바닥타일 시공하는 금액이 같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다르고, 또 아까 모자이크 타일 하나 있었죠.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는 조금 시공비가 비싸요. 근데 그걸 또 세 개를 다 구분해가지고 애매해서 그냥 모자이크 타일은 조금 더해서 여기 25,000원에다가 조금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그냥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자, 120만원, 12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위로 한번 가보면, 자, 그 125만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산식이 올라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간접공사비를 볼게요. 안전관리비, 산재비라든가 국민연금 뭐 이것들이 있고, 자, 여기에는 이제 간접재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간접재료비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자재에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재는 간접재료비에 포함돼가지고 주 재료에 그냥 포함된 걸로 보고, 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뭐 각종 보험이라든지 공과자비 이윤 같은 것들 다 더해서 요게 지금 단수 정리해야겠죠. 지금 보면은 한 14만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 그 간접공사비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접공사비는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4를 더했더니 139만 뭐 얼마만 나왔는데, 단수 정리해야겠죠. 단수 정리는 7,309원 7,309원을 여기다 적으면 자연히 산식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빼기 돼서, 그래서 139만원이 총 타일 공사 금액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해당되는 그 타일 공사에 대한 내역 작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수업은 이렇게 해서 타일 공사 정리가 되고, 자,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따로 이제 제가 간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은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도면을 보고 수량이라든가 물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역서를 완성하고,
뭐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대가표를 보고 확인을 해서 단가 같은 것들을 다 기입을 해가지고 내역서를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 내역서가 한 2개 정도의 공정으로 종합적사는 아니고 종합 내역은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공정별로 분리해서 그렇게 내역서를 완성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타일공사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때 같이 학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